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또 2학년 5차 연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선생님들이 조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즐거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또 어디 좋은 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비가 오니까 집에서 또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5차 연수는 2학기 이제 첫 단원이 시작되고 스테이지 6번 6단원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연수의 순서는 단원 개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 탐구하기 학습을 한 다음에 해설서를 익히는 이런 순서로 똑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은 삼각형의 성질이죠. 그래서 학생용은 삼각형을 새롭게 보자 이렇게 단원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내부에 2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이 내 제목에서 풍기는 바대로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같은 것이 이제 변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각형과 딱 맞는 원은 두 가지 원을 다루게 되죠. 하나는 외접원이고 하나는 내접원인데 오늘 첫 1교시에는 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주로 다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외접원 외심 다루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내접원 내심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 개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 단원은 단원 개관이 아주 길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상당히 길게 쓴 거는 기존에 우리가 도형을 가르치는 것에서 상당히 고민할 거리가 많았다 이런 것이고, 이 수학의 발견은 그동안의 교과서에서 했던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념해서 가르쳐야 되고 왜 바꿨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를 이제 구성을 보면은 기존 교과서는 항상 성질을 먼저 학습합니다. 성질을 학습한다는 거는 성질을 거의 주입식으로 하죠. 주입식으로 교과서가 다 제시해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또 예제를 통해서 성질을 다 증명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이 성질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교과서 하고 있어서, 또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수학의 이 기하단원의 최고의 핵심인 증명을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교과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수학의 발견은 철저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이 기하를 가르치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 그 증명을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수학의 발견의 최고 목표다. 그래서 교과서는 유제를 통해서 성질을 적용하는 문제풀이 주로 뭐냐면 길이나 각을 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초등 수준에 멈추는 문제만 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하 문제가 또 엄청 어려운 게 많죠. 그것은 그 논리적인 그런 그 증명보다는 그 많은 성질을 꼬아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많다는 거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존 교과서의 구성을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 기존 교과서를 다시 보면은 이 연역적인 사고 체계, 수학이죠, 수학. 이 수학은 연역적인 사고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수학적 논리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이제 학습자 입장, 즉 교육으로 오면은, 수학 교육으로 오면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각 성질에 대한 그 내면의 심적 과정이, 동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죠, 절대로. 일상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아이들을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데, 이 수학 교과서는 아이들의 동의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아이들이 절대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강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지, 아이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 자체를 애당초 이제 없게 만드는 교과서 구성이다. 그래서 끈질긴 아이,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좋아서 끈질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 그런 아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발견의 배경이나 원리는 모두 제시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니 학생들에게 느닷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척이나
낯설고 어렵게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이것이 가장 그 도형학습의 지금까지 문제점이다. 결국 도형학습은 지겨운 단어입니다. 성질을 암기해서 성질을 끝없이 암기해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을 구하는 문제풀이만에 집중한다. 제가 이 수학의 발견을 쓰기 전에 3년 동안 중학교의 수업을 3년 동안 가서 교실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학교를 휴직했죠. 휴직하고 교실을 가서 1년 내내 매해 3년을 중학교 1, 2, 3학년 수업을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 딱 느낀 게 2학기에 들어와서 이 도형 단원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1학기 때 활발했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현상. 그 원인이 뭘까를 곰곰 생각해 봤더니 결국 도형 학습만큼은 아이들이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 아이들이 학습 의욕을 절대 갖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우습게 가르친다, 아주 어설프게 가르친다, 대충 가르친다는 느낌. 도형도 아주 진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이것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져올 건데, 그게 뭔가를 이제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삼각형의 성질을 매개로, 성질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질을 매개로 그 성질을 탐구해가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 거듭 강조하지만 저작권을 만들어주는 것, 소유권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역시 기하 교육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관찰을 통해서, 주입이 아니고 관찰을 먼저 반드시 시킵니다. 관찰을 해서 명제를 만듭니다. 이 명제를 만드는 거는 저작권, 소유권을 학생 본인에게 자기 거라는 거, 소유권이 생기지 않으면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교과서가 만들어주지 않고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거. 또 아는 내용도 초등학교 배웠기 때문에 아는 내용도 명제로 본인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그 저작권, 시작점을 아이로 하게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견한 사실, 아이가 발견한 사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네가 말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수학의 발견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명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당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정당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왜 교과서가 이렇게 우습게 됐냐면, 이 정당화 과정, 즉 논리적, 연역적인 논리적인 그 증명이 중학생의 인지 수준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고등학교로 올려라,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 그 개정진이 반대를 했어요. 올릴 수 없다. 그래서 남겨두면서 정당화를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더 커가지고, 머리가 커서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보다 잘할 수 있을 때 정당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중학교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들로 하여금 합동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왕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것이 고등학교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논리교육의 시작이고 끝이라면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정당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학년에서는 가장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 P면 Q이다, 이것이 명제인데, 고등학교 명제인데 이제 교사용이니까 썼지만, 이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설명해내는 거, 이게 논리잖아요. 이 논리를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 학생들은 이 논리적인 설명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가정이나 이미 습득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설명해야 한다. 이 증명이죠. 이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론을 중간에 이용하는 혼란을 겪는다. 왜 결론을 중간에 이용하냐면 자기들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 같다.
그럼 나 밑가기 크기 같은지 이미 아는데 그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 과정에 두 밑가기 크기 같다는 사실을 또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혼동을 있는데, 이렇게 아는 사실을, 뻔한 사실을 증명하라 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그런 뻔한 사실보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교과서는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 많은 수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그대로 끌어왔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그런 경향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주어진 과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화살표를 그어서, 화살표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주는 거니까 화살표에 주는 효과, 화살표는 이제 뒷부분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시각적인 효과, 또는 또 이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선생님 초등학교 가서 보면요,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런 사실을 교과서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지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발견할 때 두 밑각이 크게 같다. 그것은 교과서 명시적으로 다루는데, 또 아이들을 하여금 그런 또 다른 것을 본 게 있느냐, 관찰한 게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 그 질문의 결과를 교사형 지도서에 설명하기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말도 사실은 선생님마다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또는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사각형에 대해서, 마름모에 대해서 안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중학교보다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길이 구하고 각 구하는 건요, 초등 수준의 문제예요. 중학교는 길이 구하고 각 구하는 신문제 내면 초등학생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는 철저히 논리적인 설명하는 능력, 증명하는 능력, 이것이 중학교육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증명을 아주 강조하는데, 증명의 과정을 그림으로도 제시하고 연결선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순서를 강조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보다 교과서에 사용하는 언어보다 수월하게 학생들이 논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논증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논증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논증의 다양화 차원에서 자신의 논증을 만들어 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 학생들은 도형의 성질을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다음에 수업의 진도보다 학생의 사고 과정을 살피며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과제의 수를 대폭 줄였고요. 논리적인 연결성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수학의 발견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화면에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실 건데, 이 책이 중학교 2학년의 수학의 발견을 만든 핵심적인 참고 교재입니다. 오늘 연수가 끝나면 증명의 본질을 꼭 주문하셔서, 병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20년 전에 봤을 때 깜짝 놀란 책, 이전까지 증명 교육에 대한 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이고,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정말 이 책이 좋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그대로 이 수학의 발견에다가 도입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 100년 정도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의 본질에 대해서, 증명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원조인 책이고, 아마 시중에 나온 다른 증명에 대한 여러 책들이 최근에도 있지만 이 책의 그 저자 파우셋의 실험을 능가하는 책은 저는 없다고 볼 정도로 엄청 그 증명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아주 그 실제적인 예와 더불어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각이 뭐냐, 지각. 학교에서 학생들 지각 처리하는 기준이 뭐냐. 똑같이 교문에 9시에 들어왔는데 일반 아이는 지각 처리가 되고 출석부에, 2반 아이는 지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 아이가 왜 나랑 같이 온 2반 아이는 지각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우리 반은 지각 처리가 됐느냐, 담임선생님께서 따졌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건 내 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 똑같은 그 행동을 했는데 한 아이는 법적으로 지각 처리가 되고 한 아이는 출석 후에 지각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는 것부터 이 책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각이 뭔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정의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교사의 그 처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서 꼭 기하 문제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학을 증명하는, 설명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탐구 과제를 이렇게 지도 계획을 보면은 총 3개의 탐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이 책은 추측과 정당화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연수할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나 직각형 삼각형 합동 조건은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해도 충분할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여기가 잘 가르쳐지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 연결성을 화살표로 하는 화살표 그림을 탐구하기 3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다루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교육과정에서 빼야 된다. 이것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전혀 이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3학년 때 원에서 좀 쓰입니다. 특히 그 RHS, 그러니까 그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 같은 것은 지금 다른 합동 조건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직관적이죠. 근데 RHA는 절대로 따로 구분하면 안 되고 그냥 SAS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RHA를 직각상 합당 조건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걸 또 다르게 더 외우게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직각상 합동 조건을 어떻게라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대한 학습 목표 상세화, 학습 목표 상세화. 교육 과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을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4개의 학습 목표로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과제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냥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부등변 삼각형을 대비시키는 실험과 관찰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만이 가지는 이 성질을 발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가 진행되면 이제 성질을 그다음부터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이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직각삼각 협동 조건,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서 이번 교육과정 2009부터 바뀌었지만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종이접기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 다소 약하지만, 그리고 유사성의 근거에 추론하기, 유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이런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수준에 맞게, 학생 수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그 논증 기하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이제 반발로 교육과정 연구진이 만들어낸 건데, 결국 교과서는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안 가르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치지만 우습게 가르치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부분이 가장 현재 교육과정의 어설픈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발견은 연역적으로 논증하기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그것도 선생님 입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 입으로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학의 발견의 핵심이고요.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교과서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 어느 교과서나 색종 일반이 사용하고 있고, 종이접기를 통해서 먼저 실험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접고 오려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서 결국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렇게 오렸다는 행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정의죠. 2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더니 2각의 크기도 같다. 이 정도. 초등 교과서에 다 다루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 교과서 다 했고요. 초등에서는 이 각도 다 잽니다. 재서
각의 크기가 같구나 확인하고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관찰로도 종이를 접어서 잘랐으니까 같다라는 것을 믿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합동 증명이 없기 때문에 연역적인 이제 그런 증명은 안 되는 거고 직관적으로는 다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은 각 B와 각 C가 크기가 같고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또 꼭지각 이등분선, 요 이등분선에 대한 생각도 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밑에 내려가서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 피하 연역적으로 우리는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로 살짝 바꿔서 했지만 이게 증명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보조선을 긋고 합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보인다. 이렇게. 수학의 발견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하는 천편일률적인 교과서를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선을 긋는 게 3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계속 모든 교과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수학의 발견은 3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꼭지각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쭉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학생들이 이 2페이지를 공부하면서 뭘 느꼈을까 상당히 암담하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꼭지각 아니 두 밑각 크게 같다. 이거 왜 다 아는데 저걸 저렇게 막 이상하게 삼각형 잘라가지고 뭐 합동을 이용할까 이런 그 뻔한 것에 대한 증명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거부감에 대한 그 논문은요 엄청 많. 박사 논문은 다 이것을 썼어요. 이 논증기하로 학생들의 그 거부감을 쓴 게 굉장히 많은데 뻔한 것을 증명하라 한다. 아이들의 반응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박사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지각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는 뻔하게 발견되지 않고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만 요것 정도는 아이들이 처음 볼 수도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수학의 발견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제 접근하고 있죠.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가지 삼각형을 대조를 시킵니다. 두 가지 삼각형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 하나는 이제 부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부등변 삼각형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사실 이 말도 엄격히 말하면 틀렸죠. 틀리진 않았네요. 정삼각형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닌 삼각형은 분명히 부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 2개 삼각형을 이렇게 차이나게 그리고 특히 이 오른쪽 DF 그릴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DE와 DF 이것만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리다 보면 DE와 EF가 같아지는 삼각형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옆으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눕힌 형태의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 어쨌든 이런 부등변 삼각형을 놓고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직접 그리도록 그렸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접 그려보자. 이것도 상당히 그리기 어렵죠. 각을 이등분하는 것은 어려운 작도죠. 손으로 대충 이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각의 크기가 같다, 요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것이고 그때 그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이등분선이고 이번은 중선을 이제 그리게 합니다. 중선을 그리는데 중선이란 말은 밑변을 이등분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것도 밑변을 이등분하면 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제 1학년 연수 때 나온 거지만 이 똑같은 도형에 보통 아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왼쪽과 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건 다른 도형이니까 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혼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은 그래도 그 맥락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똑같은 표시라면 요 4개가 다 같은 것인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다른 표시를 해서 구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가 1학년 책에 있었고요.
어쨌든 중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려보자. 그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려보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가서 1, 2의 그림을 참고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 이거는 이제 부등변 삼각형은 없는 그 이등변 삼각형만이 가지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만이 가지는 성질을 3가지 이상 추측해 보자. 점을 이제 4개를 찍은 거는 3가지 이상을 이제 찍어야 아이들한테 3개를 찍으면요 실험에서 3개 찍었더니 애들이 다 3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4개로 점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4개, 5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 부분은 해설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추측하는 그런 그 탐구 활동 의도는 비교라는 거, 이 비교하는 과정. 이걸 이제 저는 보색 대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색이 두드러지려면 그 배경색은 이제 반대가 돼야만 이렇게 대비가 확실히 되죠. 또 어떤 것이 좋으려면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게 되는 거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특성을 보려면 이등변 삼각형과 아닌 것을 대비시키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과서는 이제 그런 것을 잘 쓰지 않죠. 저희들은 그런 대비를 많이 썼고요. 가장 중요한 그 속성으로 저희가 본 거는 대칭성이다.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가 대칭이다. 그러나 이 대칭성은 교육과정의 대칭이란 말은 초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점 대칭 도형, 선 대칭 도형의 대칭을 쓰고 있는데 5학년이죠. 그 이후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대칭이란 말을 뭐 가끔 쓰긴 하지만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대칭이란 말은 그 수학에서 자랑하는 어떤 심미적인 효과, 건축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미적인 효과에서 대칭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수학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이 대칭성 이것이 나중에 이차함수로 가면은 역시 축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대칭 이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X축, Y축 원점 대칭 또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이 대칭성에 대한 생각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봐야만 그 성질이 확실히 추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대칭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 대칭이 되도록 보조선을 긋는 방법이 이제 통상 3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서 안 쓴 거는 꼭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쓰지 않았어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러니까 RHS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상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2가지 중선하고 그다음에 가계 이등분선 2가지만 썼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을 여기서 배우지만 추후에도 계속 이등변 삼각형이 연습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3가지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못 가르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선을 이제 긋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선도 이제 그었죠. 3번에서 이제 가장 3번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성질을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한두 가지를 발견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모아서 같이 하는 거.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보조선을 긋더라도 보조선 좌우에 있는 삼각형 합동이라는 그런 명제를 추측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우리가 그려보겠는데 이 가정 2가지는 결국 가정이죠. 어떤 선을 그었느냐, 가계 이등분선 그었느냐, 또는 중선을 그었느냐. 이 가정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의 형식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2가지를 이제 도입한 거고요. 아까 이제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나의 생각과 이제 모둠의 생각, 수학의 발견은 가급적 그 모둠의 생각이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설명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은 조금 이제 쉽고
간단한 거를 나의 생각으로 넣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모둠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꼭지각에서 대변에 내린 중선이 꼭지각 이등분한다는 거 두 밑과 크기는 같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두 가지인데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가르친다, 분리해서 가르친다. 교과서는 아까 보셨지만 꼭 밑각이 같다는 걸 먼저 하고, 근데 그 증명 속에 다 이미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것도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 두 개로 가는 것을 여기서 그냥 통합적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을 보면 꼭지각 이등분선이나 중선이 같은 거다라고 이미 눈치를 챈 아이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밑변의 중선은 같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 중학생인데도 여전히 직접 재어서 갔다. 초등학 경험이죠.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그런 그 정당화를 아직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초동적인 직관적인 사고가 논리적인 그 설명으로 연역적인 논리 설명으로 옮아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건데, 이게 굉장히 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3이 되도록 이 가정과 결론, 그러니까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야 된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업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논증 기한은 15살 넘어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13살, 14살에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노하우로 가볼게요. 지금 이번 탐구 활동은 정당화 과정은 아닙니다. 정당화 과정은 아니고 그냥 관찰이고 추측입니다. 그래서 추측,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 다만 그 추측이 내가 교과서가 또는 교사가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려봐서 일단 추측하는 거다라는 거. 정당화는 이제 탐구학 2번 다음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고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하는 것들을 써내게 되는데, 뭐 밑각의 크기 서로 같다, 반을 나눴을 때 두 변의 길이만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합동이다. 뭐 좀 말이 어색하죠. 이런 말. 밑변을 이등분했을 때 세 변의 길이 같아지므로 합동이다. 이미 합동 조건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3번에서 노린 건요, 이겁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밑각의 크기 같다. 그다음 꼭지각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 두 가지, 교과서 두 가지 제시한 것을 아마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 두 가지 외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것을 이제 모둠 활동을 통해 써내라 그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의도하지 않은 답이 꽤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맞은 것도 있어요. 수학의 논리상 지금 가르쳐야 되는 능변 삼각형 성질 딱 두 가지, 그것만을 애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추가로 발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을 해요. 하나는 무시한다든가, 또 특히 잘못된 추측에 대해서 그 잘못을 또 지적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수업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발견한 거를 스스로 이렇게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말하게 기회를 줘야지, 선생님이 판정자가 돼서 자 쭉 써놓고 이거 틀렸지, 이거 맞았지, 틀렸지, 또는 뭐 그런 이 OX 판정을 직접 하시는 악역을 절대 담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한 5가지가 나오면, 우리는 원래 2가지지만 5가지 나오면 번호를 붙여놓고 아이들 투표를 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이들 손으로 스스로, 또는 본인이 저 3번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럴 때도 왜 틀렸는지를, 왜 틀려서 취소하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격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당연하게 선생님은 오히려 안타깝게 맞았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고 나는 맞은 것 같은데 왜 너는 틀렸다고 스스로 포기하니? 그랬을 때 아이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딱 선생님 저 3번 포기할래요. 그래? 잘했어. 이 말은요. 너 틀렸어라는 말을 대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죠. 왜냐하면 뻔히 틀린 거 아니까. 그렇지만 그 틀렸다라는 말은 선생님에 비해서 절대 그 틀렸다는 말이 선생님은 정당한 말이죠. 너는 맞고 틀린 거 명확하니까. 근데 아이에게는 너는 바보야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제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애가 틀린 거를 우길 때도 우길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또 그냥 우기면 우기는 대로 적당히 넘어가 주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런 오개념을 그냥 놔두면 애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될까 아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개념 1시간만 지나도 다 깨져요. 그 1시간만 기다려주면 그런 오개념을 가진 것이 그 아이가 스스로 나는 틀렸다고 주장할 건데 선생님이 굳이 그 시간에 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그런 생각 좀 버리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 그 말 한마디로 그 이후에 아이가 수업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면 수업에 동참하게 하려면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생각에 대한 판단을 주도권, 저작권을 그 아이에게 줘야지 선생님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철저히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것을 언젠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영원히 걔를 그냥 모르는 채로 졸업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짓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그래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요 부분 내가 조금 고민된다 이 정도로 해서 아이가 자꾸 집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다음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이가 와 선생님 제가 밤새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개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제시된 각각의 특성, 이거 아이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아이디어를 그래야 따져봐야 아이디어를 낸 학생의 기여도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그 수업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수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죠. 소위와 실존이라는 제가 책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소위와 실존 저자는 대구 카톨릭대 큰일 났네요. 지금 제가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네. 대구 카톨릭대 교수인데 예, 이 저자도 생각 안 나네요. 초등교사 출신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수업을 연구한 책이에요. 소위와 실존. 아이들이 수업에서 실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언어가 아이들을 소위로 몰고 가서 수업에서 몰아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쓴 책입니다. 혹시 저자 아시는 분 있나요? 형제 교사였는데 이분의 형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입니다. 아주 고위직인데 이름이 누가 채팅창에 올리셨나요? 잠깐만요. 네, 서근원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서근원 선생님 기억이 안 나서. 경기도교육청 서기론 장학관 동생이죠. 서근원이. 황기란 선생님은 경기도 근무하세요? 여수 계신데 어떻게 서근원 선생님 아시죠? 예. 서근원 선생님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연수를 많이 하세요. 그 처가가 거기 익산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책 이름도 소유와 실존이 맞죠? 네, 맞네요. 네. 이것도 나온 지가 한 10년 넘은 책인데 이제 수업에서의 소유와 실존 맞아요. 수업이 들었군요. 이 사람의 서근원
교수의 첫 번째 책은 수업을 왜 할까라는 책이 수업을 왜 할까. 그 책은 한 2004년 정도에 나왔고요. 이 수업의 소위와 실전은 한 2010년 정도 나온 책입니다. 그 질적 연구 전문가, 질적 연구 초등교사 출신이고, 이제 초등에서는 수업을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보기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연수를 하시고, 보통 1시간 수업을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그 교실 관찰 전문가죠. 그런 분이 쓴 책에 그 많은, 특히 이제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아이들은 다 소외된다는 것을 관찰. 그래서 아이의 중심으로, 아이의 눈으로 수업 보기라는 그런 수업 보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꼭지각에서 밑변의 수선에 발을 내리고 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가 하지 않고 있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이 합동이 RHS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은 이 길이를 다, 가게 크기나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는 거. 잠시만 네. 하나만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올렸을 때 A를 네. 지나간다는 거를 옆에 네. 그림처럼 안 지나갈 네. 수도 있잖아요. 옆에 그림은 네. D를 네. 안 지나가는데 이등변 네. 삼각형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걸 애들이 이거. 예. 일단 이제 요거는 아니죠. 갑자기 김성민 선생님 아주 예리한 질문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고요. 당황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진짜 이것이 꼭지점을 지나느냐, 꼭 그 존재 자체가 먼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부분 다른 분들 좀 도움을 주세요. 저는 딱 갑자기 하얘져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이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딱 설명할 수 있죠? 그 수직 이등분선 작도화해서 생기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요 두 개의 길이 같다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돼 있는 거니까, 이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 여기, 이건 엄격히 말하면 규류법이에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규류. 만약에 저 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순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 그 교과서가 규류법을 고등학교로, 교육과정에서 규류법을 고등학교의 기술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규류법 설명을 이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교사할 때는 4차 교육과정인데, 그때는 규류법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책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접선 같은 거, 접선이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이 1학년에 있잖아요. 원과 접선에서. 그때 이제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해서 모순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지 않으면 접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접선은 할선과 접선을 정의할 때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왜 한 점이냐, 두 점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규류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중학교 1학년 책에 그 규류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전수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그 성질, 요것을 가지고 이제 다소 이 조작적으로, 근데 이것이 지금 전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수학 논리상 조금 이제 규류법을 꼭 써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프로이덴탈은 이것을 국소적 조직화 원리로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소적 조직화라는 것은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바로 대두시켜 놓고 이걸 같이 대비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걸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큰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 부분을 이따 나중에 이제 외적 그 외심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고민은 되네요. 이제 밑변의 수직 이등 분선이 꼭지점을 꼭 지나느냐,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 네, 애들 국종석 선생님이 올리신 요 답변도 탐구 활동이 있는 거라서 앞부분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중생 올리신 거 SAS 합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좀 됩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저도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 예,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노하우로 가면 계속 가면 이등변 삼각형을 다양하게 추측해 보는 이 과정이 바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것은 추측의 책임과 권한이 아이한테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동기가 되는 거죠. 네가 해봐라 했을 때 아이가 추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제가 다 실험해서 이제 확인은 그 증명의 본질을 제가 공부하고 난 뒤에 제가 중학생들을 데려다가 계속 2년 동안 실험해서 추측한 것을 설명하게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동기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그냥 그전에는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다 붙여놓고 한번 해봐라 했을 때는 전혀 증명의 어떤 그 동기나 또 증명해내는 능력이 별로였는데 이게 추측을 시켜보니까 엄청 애들이 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 발견한 성질을 그림으로 또는 기호나 서술적으로 자기만의 방법, 다양하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의 차이를 아이들한테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다뤄보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업 연구로 가면 이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교사의 대처. 선생님들 중에 오관행 책을 읽으셨다면 이런 다양한 반응은 지금처럼 예견되지 않는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 예상하기는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선생님들과 학습 공동체를 이뤄서 예상하게 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이제 특히 우리 질문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이 뭐 30개는 아니겠지만 30명이라고 그래서 한 5개 이상 충분히 나타나는 그중 가장 어려운 게 돌발적인 반응이에요. 돌발적인 반응이 이제 반드시 나오는데 이때 이 교사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무시하는 이런 거이면 굉장히 애당초 열린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열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정해진 정답만이 환영을 받는다는 이런 교실 사회문화.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선생님을 고려합니다. 선생님은 뭘 좋아하실까? 어떤 답을 원하실까? 이것을 수업에서는 토파즈 효과는 아주 극단적인 교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깔때기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깔때기가 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깔때기가 아닌 아주 그냥 너부러진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이제 가는 이런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가 형성돼 버리면 애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을 분석하면 선생님들의 그 어투나 문화 속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이들의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의 그 상담을 하면 수학 선생님 때문에 내가 수학을 이제 싫어하게 됐다.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원인도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기존의 교과서 두 가지만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의 이 그런 다른 반응 또는 아이디어 이것을 가치를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또 있네요. 그 이등변 삼각형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었을 때 꼭지점 A를 지난다는 것은 각 반마다 추측에 내었는데 이제 이 증명이 기록법이라 교과서는 다루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않지만 사장되지 않고 추측으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잘 이것을 어쨌든 거론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등변 삼각형 아닌 것을 제가 이제 개념 이해의 보색 대비론이다라는 이론으로 제가 써놨는데 보색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특히 정의를 가르칠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칠 때 정의가 명확해지는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등변 삼각형 탐구학 2번까지 계속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잔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탐구학 2번은 정당화하는 겁니다. 정당화. 그래서 1번에서 탐구학 1번에서 했던 추측을 그대로 끌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아이들이 정당화하는 과정. 예를 들면 아이들의 언어로 꼭지각을 2등분하면 똑바로 내려오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이거는 실험을 해서 나온 겁니다. 실험에서 아이들이 똑바로 내려오네 이런 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다음 교재에 집어넣고 이 주장을 이제 어떻게 정교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겪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똑바로 내려온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언어는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이제 그다음 쪽 가면은 중선 가지고 2번은 중선인가요? 아니 꼭지각 2등분선하고 중선 다 그려놓고 꼭지각 2등분선으로 나누든지 중선이 두 가지 동시를 다 얘기하는데 좌우가 똑같아진다. 좌우가 똑같아진다. 삼각형이 똑같아진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합동이다.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까를 끌고 가는 거죠. 논리를 가르치는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등변 삼각형 항상 지금 요렇게 그려놓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요 변과 요 변이 같은데 그래서 각을 여기다 표시해 줬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 일부러 삼각형을 뒤집어 놨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래도 이제 아이들은 이등변 삼각형이냐 이거는 이제 뻔한 것이다라는 걸 증명을 그 아이들의 심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으로 눕혀놓은 것이라고 의도를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요 탐구학 2번은 1번의 정당화 작업입니다. 정당화 과정을 직접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처음부터 정당화 과정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보조적인 아이들의 그런 추측을 끌고 와서 그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또 대리 경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대칭성의 의미가 가장 역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보조선을 어떤 걸 그릴 거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결론이 여러 가지 같은 결론 가정이 달라도 결론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접근의 다양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 뒤집어 놓은 삼각형은 이제 명제의 역에 대해서 정당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밑각을 위로 가게 해서 학생들이 꼭지각의 보조선을 그릴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보조선이죠. 그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예상 답안은 논리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교과서 다 다루는 거라 특별히 다룰 건 없고 수험 노하우에 가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라 이런 말은 결국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똑바로 이런 말은 수직 이등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학 용어가 때로는 일상 용어가 달라서 익숙하지 않은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일상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명의 본질에서 지각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다룬 것이 정의, 왜 수학에서 정의가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그 소재로 많이 이제 설명되고 있죠. 예. 이번에 2번 가면 이제 그 누운 이등변 삼각형 전형적이지 않다. 그 전형적인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이전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린다. 이것을 피하고 다시 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여기죠. 지금 각이 같다. 두 밑각이 같다. 두 각이 같다죠.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결국 이등변 삼각형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뭘 가정으로 할 거냐. 원래 명제가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이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요 두 변의 길이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용을 해요. 그걸 철저하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화살표를 확실히 그어주셔야 해요. 요걸로 요거를 보여야 되는 거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룰을 이제 이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알아. 왜냐하면 두 밑각의 크기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명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왜 근데 이것을 보이락하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오류가 날 거를 아이들이 그런 그 생각을 혼동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 예상하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이 과정에서 설명해 낼 거냐 설득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설명 한번 보시면 두 내각의 크기 같다면 변이 기울어진 각도 또한 같고 또 그런 두 변을 쭉 이으면 가운데서 만날 것 같다. 이거 잘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저도 놀란 답인데 학생의 답인데 놀랍게도 이 책은 유명한 수학자의 책에 나온 겁니다. 클레로 혹시 선생님들이 클레로를 기억하실 건데 클레로의 기하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클레로는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을 반발해서 만든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클레로 기하 원론이라는 책이 이제 시중에 번역돼 나와 있고 유통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아마 경문사 책일 것 같은데 이 안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크게 같다는 증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 말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 증명하지 않아요. 클레로는 연역적인 증명에 대한 학생들의 그 거부감을 생각해서 다 직관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럴 때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세우면 변이 같다면 이렇게 세우면 요 딱 가운데서 이렇게 딱 세우면 만났기 때문에 요 밑에 양쪽 각이 같을 거 아니냐.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밑변이 있고 여기 양변이 있는데 양변을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를 딱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만날 거고 만날 때 얘가 올라가는 정도나 얘가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요. 다소 어설프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합동 증명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증명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거는 그 정당화의 그 네 가지 중에 연역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추측, 유추에 의해서 하는 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충분한 증명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정확한 논리적인 연역적인 증명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명을 이제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플레로는 그 유클리드 원론에 나온 그 모든 내용을 기하 원론을 다 이렇게 증명해 놓았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평행선에 대한 증명 이런 것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실제적인 예를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의 그런 그 사용되는 것으로 증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도 실려 있는데 다소 이제 이 논리가 부족해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꼭 모둠에서 또는 전체 공유에서 논의를 해서 수정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하려면요 봄부터 이런 과정이 계속 존재했어야 돼요. 수업에서 항상 우리가 내놓은 의견이 선생님에 의해서 판정되지 않고 그 판정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구나. 그 주도권, 저작권이 항상 있어온 교실에서는
이 기하 수업에서도 그 아이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성질 추측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아이들 사유에서 결정하는 거죠. 배심원으로 생각해서 그런 그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배심원들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 비슷한 제도로 볼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한참 넘었네요.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외저번과 내저번 들어갈 건데 지금 10시 2분이네요. 10시 2분이니까 10시 1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